네, KBS 뉴스 특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진 환자가 어제까지 4명이었는데 다행히 오늘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당국이 잠시 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유증상자에 대한 공식 브리핑을 가질 예정인데요. 먼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효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엽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4번째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4번째 확진 환자는 같은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2번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4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인을 포함해 가족 등 밀접 접촉자들의 범위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 환자는 모두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기침과 발열 등이 있는 유증상자 112명을 검사했고 이 가운데 9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검사 중인 유증상자는 모두 15명입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동안 검역 대상 오염 지역을 집단 폐렴이 발병한 중국 우한으로 국한해왔지만 오늘부터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후베이성에서 온 방문자는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의사 환자로 분류돼 격리 조치합니다. 그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을 받으면 격리 조치하고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자가격리 또는 능동 감시를 실시하게 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3시 김강리 복지부 차관 주재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진행해 각 관계부처 상황을 점검합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해외로부터의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입국자들로 붐비는 공항에서의 검역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번엔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연결합니다. 자, 임종빈 기자, 공항 이용자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입국 절차를 마무리한 승객들이 공항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입국장 앞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승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온 승객들과 그리고 이들을 마중 나온 사람들도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항 상주 직원들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곳을 오가는 승무원들도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상황이어서 한층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곳곳에 손소독제가 비치돼 있고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의자나 손잡이 등에는 에탄올 소독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출발해 이곳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여객기는 모두 128편입니다. 승객은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본인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검역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담당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발 여객기의 입국 소요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검역 당국은 공항 이용객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중국 우한시 자체가 봉쇄됐기 때문에 우한에서 들어오는 직항편은 여전히 운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인천공항은 검역 절차를 더 강화할지 여부는 지금까지처럼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중국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베이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영은 특파원, 중국 최대 명절 춘절 연휴를 지나면서 우려했던 대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춘절 연휴 시작 때까지만 해도 하루 100여 명씩 늘어나던 것이 이제는 1000의 자릿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른바 우한 폐렴의 확진자 수는 4,51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10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에서만 100명이 숨졌고 이곳 베이징에서도 처음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당국에 접수된 의심 환자도 7,000명에 육박하고요. 우한에서는 최근 며칠 사이 발열 환자가 예년보다 5배 많은 15,000명이 나왔다는 게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들입니다. 지금 중국은 그야말로 표현 그대로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전염병과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총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서 리커창 총리는 직접 우한으로 가서 병원을 시찰하면서 민심 관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한과 인근 지역 봉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춘절 연휴를 늘려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연휴가 이달 30일까지인데 다음 달 2일까지 쉬도록 한 겁니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개학도 늦춰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도 유럽 내 두 번째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이미 10여 개 나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늑장대처라는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일부 철수 소식도 들려오더군요. 네, 현대기아차가 중국에 있는 주재원 가족들을 내일까지 전원 한국으로 귀국시키도록 했습니다. 주재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재택근무를 하고요. 한국으로 간 가족들은 호텔 등에서만 머물면서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상 시에는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한 상태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조치로 중국에 있는 다른 우리 기업들도 비슷한 방침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까지 국내 확진 환자는 4명, 그리고 격리돼서 검사를 받고 있는 유증상자는 모두 15명입니다. 네 번째 환자 역시 무증상으로 입국해서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우려가 큰 상황인데 이와 관련한 보건당국의 브리핑 내용은 잠시 후에 브리핑이 시작되는 대로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충원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 나왔던 그 네 번째 확진 환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환자가 무증상 상태에서 입국을 했고 또 이 네 번째 환자도 무증상 상태에서 공항 검역에서 걸리지 않고 통과가 됐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한시를 방문한 50대 남성이고요. 귀국한 날짜는 20일입니다. 그런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감기 증상이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 요새는 이제 처방 시스템에 환자가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 내역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병원에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나흘 뒤인 25일경에 근육통 등이 이제 심해져서 다시 그 병원을 갔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때 의사가 그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그 확진 판정을 이제 받게 되고 격리가 되는 상태인 거죠. 네.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무증상으로 입국을 한 뒤 여러 곳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경기도 고양시하고 또 강남구 등을 여러 차례 이제 방문을 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번째 환자 역시 일주일 만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네. 동선이 매우 궁금하고 또 접촉자도 꽤 많아 보입니다. 네 번째 환자의 상태는 폐렴 소견이 있고요. 또 약간의 호흡곤란이 있어서 그 산소를 코에 이제 대는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은 처음 나타났던 근육통 같은 건 많이 호전된 상태고 상태는 비교적 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확진자들의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 그나마 아직까지 좀 다행이긴 한데. 물론 폐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잠복기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군요.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잠시 후에 브리핑을 가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오늘 브리핑은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일단 네 번째 환자의 동선이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세 번째 환자가 워낙 많이 그 활동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네 번째 환자의 동선 그리고 접촉자 수 같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세 번째 환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 그다음에 강남구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네 번째 환자는 그만큼 동선이 넓은 것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선은 네. 좀 작지만 또 꽤 많은 사람과 접촉을 했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가 과연 몇 명인지 또 이 보건당국이 주시해야 될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건 이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향후 그 국내 유행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유행이라고 하면 이제 공기전파처럼 여겨지는데 공기전파는 전혀 아니고요. 네. 중국에서 들어온 환자 중에 확진 환자는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네네. 관건은 국내에서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해서 2차 감염이 생기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아직까지 2차 감염은 없지만 이렇게 확진자들이 무증상으로 들어와서 계속 접촉한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제 위기 대응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한 단계 선제적으로 격상을 시켰죠. 네. 그나마 이제 다행으로 보는 것은 뭐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력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중국 쪽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건 확인이 안 된 상태고요. 네. 바이러스는 대부분 증상이 없으면 전파력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이제 증상을 나타내려면 막 번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제복제가 돼서 그때부터 뭐 가래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기침을 하게 되면 침방울이 튀기잖아요. 네. 이 침방울을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으로 보고 있겠죠. 예. 어쨌든 뭐 요즘 이제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많이 이제 공지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 이제 팔로 가리는 것도 이제 많이 보편화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무증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걸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을 다녀온 뒤에 혹시라도 증상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바로 가시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요새 1339가 너무 전화가 폭주하기 때문에 잘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안내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사스 사태라든지 메르스 사태와 많이 비교를 하곤 하는데 그 어떤 파괴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스의 전파력이 가장 크고 메르스의 전파력은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파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력은 중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사람을 감염시키는 확률을 사스는 0.4에서 0.9, 그러니까 사스가 4 정도 되고요. 메르스가 0.4에서 0.9인데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1.5에서 한 2.4 정도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이 한두 명을 감염시킬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대 그 잠복기는 지금 며칠 정도로 보고 보통 2, 3일을 보는데 최대는 14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까지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다음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이 보건용 마스크라고 검정이 된 그런 마스크가 있죠. 네. 의료용 마스크는 KF95라고 써 있습니다. KF95는 95%를 거른다는 얘기인데 네. 이 정도를 혹시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의료용 마스크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다 이제 걸러주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착용하게 되면 조금 노약자들은 좀 숨이 가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중국 내에서는 어쨌든 이번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자도 나오고 네.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통제가 좀 되고 있는 편 아니겠습니까? 중국 상황을 보면 우한시가 1,000만의 인구죠. 네. 그래서 급속하게 퍼진 것 같고요. 네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스나 메르스보다 치사력이 좀 낮다는 겁니다. 지금 4,500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네. 사망자가 106명 나온 것을 보면 대충 계산을 해보면 2에서 3% 정도의 치사력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긴 한데 너무 큰 두려움이나 그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방역 당국도 지금 계속해서 확진 환자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접촉자들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신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신고 또 혹시 본인이 증상이 있다고 그러면 네. 외출을 좀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네네.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고 일단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혹시 움직이게 되면 네.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이 조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오늘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게 될 브리핑에 어떤 내용들이 실리게 될지 다시 한번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어제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 확진 환자가 네 번째 확진 환자 역시 무증상에서 입국을 했고 입국한 상태에서 병원에 2번을 방문했기 때문에 또 가족들도 접촉을 했을 테고 또 이 공항버스를 또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또 네네. 택시도 한 2번 정도 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규모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해져서 네. 이런 역학조사 중간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고요. 네. 또 환자 상태가 폐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폐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호흡 곤란도 있어서 산소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정확한 현재 네 번째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간략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앞서도 이제 철저한 신고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좀 증상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본인도 자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다시 한번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이전에는 우한시에 다녀온 지 14일 이내에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그다음에 발열이 있으면 신고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오늘부터 중국 전역으로 확대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다녀온 뒤에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발열 등이 있으면 병원에 무작정 가지 마시고 네. 반드시 1339번에 전화를 해서 상담이나 신고를 받고 또 네. 그쪽이 전화가 잘 안 되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안내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또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이제 우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메르스 사태 때 응급실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평택에서 환자가 생긴 다음에 그 병원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감염이 됐고 네. 또 그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하면서 슈퍼전파자 혹시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돼서 또 중환자들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도 꽤 높았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무작정 병원에 가시는 건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국 외에 이제 세계 각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물론 확진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이한 것은 이제 중국 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사망자는 없죠. 네. 우한이 지금 폐쇄된 상태인데 우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의료시설이나 의료 비품들 또 의료진 이런 게 굉장히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네. 뭐 중국에서 발표는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환자들이 감염이 되고 상태가 나빠지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 각국에서 환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네.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무증상기에 입국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선별진료소를 추가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인력도 추가 확보하고 지자체별 주민콜센터와 협력해서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또는 의심 환자 입원에 필요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은 현재 29개 병원 161개 병실을 운영 중입니다. 의심 환자 신고 증가에 대비해서 지역별 거점 병원 및 감염병 관리기관 등의 병상도 동원 가능토록 준비하고 필요시 감염병 관리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가능하도록 검사 기술과 자료를 제작업체에 제공하여 이르면 2월 초부터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입국하신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입국 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023명입니다.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하는 중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하여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는 저희가 발병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희 즉각대응팀이 평택과 인천공항 등 현장에 나가서 밀접 접촉자와 환자의 동선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의료기관명을 발표를 못 드려서 송구한데요. 어제는 그 역학조사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현장 소독 및 그 명단을 확보하는 일하고 발표를 이제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 가족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격리 조치 후에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95명입니다. 밀접 접촉자의 대부분은 항공기 탑승자 그리고 항공버스, 공항버스를 같이 탑승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같이 받으셨던 분들이 접촉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접촉자는 노출 시간, 노출 그 위험도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로 분류하여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후에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의료기관 방문 이외에는 자택에 머물면서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환자의 위치 추적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회해서 객관적으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입국 시 탑승한 항공기, 공항버스, 그리고 방문한 의료기관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1월 28일 오전 10시 현재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총 116명이고 이 중에 4명이 확진되었으며 15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며 97명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모두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어제부터는 중국을 다녀온 폐렴 환자들에 대한 신고가 좀 늘어서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에 대한 정의는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데 어제부터 신고가 많이 돼서 저희가 일단 접수를 해서 격리 조치 및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하시고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외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반드시 관할보건소, 지역 콜센터나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의 명단을 정리되는 대로 곧 공개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도 민원 콜센터에서 선별진료소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를 먼저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수칙입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특히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에 의심 증상이 발생할 때는 관할보건소 또는 1339에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주십시오. 진료를 받으실 때는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면회객 관리 등의 감염 관리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의료기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DUR 등을 통해서 해외 여행력 확인과 선별진료소 운영, 개인보호구 착용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행동 수칙을 당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한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소식들은 계속해서 후속 뉴스 시간을 통해서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